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국제 표준이 실제로 적용하는 산업 분야의 요구에 맞춰 새롭게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 표준의 변경에 따라서 해외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에 새로운 개념이나 용어에 적응을 해야 하니 변경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표준도 국제 표준에 맞춰서 수정이 될 것이므로 변경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준서는 개략적으로 3이나 4 정도입니다. 국제 표준으로 ISO 21500 가이던스 온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이며, 여기에 맞춰서 우리 표준으로 KSA ISO 21500 프로젝트 관리 지침을 사용합니다. ISO 21500은 2012년에 발간이 되었으며, 우리 표준은 2년 뒤인 2014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프린스2는 영국의 조달청 지침서이며 실질적인 영국이나 유럽의 프로젝트 관리 기법의 기준입니다. PM복은 미국 프로젝트 관리 지침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준서나 지침서는 프로세스 중심의 관리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정해진 방법, 순서 등에 따르는 원칙적이고 이론적인 기법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관리 기법이 새로운 경향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젝트 관리 지침서인 PM복은 미국의 표준서, 우리가 통상 NC라고 부르는 그러한 표준입니다. 그러한 미국의 표준서인 프로젝트 관리 표준에 대한 실제 활용을 할 수 있는 지침서, 즉 해설서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매 3, 4년 간격으로 표준에 대한 수정 보완을 하는데, 프로세스 관리 기법에서 원칙 기반으로 관리 기법의 표준이 변경되었고, 거기에 맞춰 PM복도 2021년 7번째 에디션에서 그런 내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국제표준인 ISO 21500 가이던스 온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도 내용이 수정이 되었는데, 번호체계부터 바뀌어 21500이 21502로 변경이 되어 2020년에 변경된 표준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용어나 개념부터 여러 가지 변경이 되었지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프로세스에서 실무 기반으로 관리 기법이 변경된 것입니다. 내용도 많이 늘어나서 40페이지 정도 되던 분량이 60페이지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국제 표준에 맞춰 우리 표준으로 했던 KSA ISO 21500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수정이 될 것입니다. 처음 국제 표준이 2012년에 발표가 되고 우리 표준이 2년 후에가 발표가 된 것을 고려하면 새로운 변경도 가까운 시간 안에 변경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새로 바뀐 국제 표준 ISO 21502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번호 체계가 ISO 21500 시리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표준이 2012년 ISO 21500 프로젝트 관리 지침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현재는 프로젝트 관리와 관련된 여러 표준을 이루는 시리즈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프로젝트,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모두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품질 표준이 되는 ISO 9000 시리즈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ISO 9000은 이 품질 관리를 사용하는 선택 사용 지침이며, 실제의 표준은 9001, 9002, 9003, 9004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품질 관련 회사에서는 인증서를 ISO 9000 인증서나 ISO 9001, 9002, 9003 인증서라고도 부르는데, 9000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느 분야이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고, 9001, 9002 등으로 각 해당되는 분야의 회사에서 구분해서 부를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같은 인증서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ISO 21500도 시리즈로 변경이 되면서 21500은 개요와 개념, 21502는 프로젝트, 21503은 프로그램, 21504는 포트폴리오 등으로 나눠집니다. 505는 거버넌스, 506은 용어, 511은 WBS에 대한 표준서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커다란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었나 보면 프로젝트 관리 시작은 공정관리를 주로 하여 건설 프로젝트에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건설에서 더구나 공정관리라는 기본적인 내용이 일의 순서와 기본적인 로직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프로세스 중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관리가 여러 산업 분야에 적응하도록 지속적으로 변천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수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면 프로젝트 환경을 확대하여 설명합니다.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는 주변 상황과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는 상위 기관, 거기에 적응하여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관리 개념이 프로젝트에 집중하여 관리하던 종래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었던 원인과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원했던 목표와 편익의 실현을 염두에 두고 프로젝트 수행을 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종전의 사전에 정해진 원칙적인 방법이 아닌 실무에 맞춰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법으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10개의 주제로 나눠진 39개의 프로세스를 17개의 실무 영역으로 프로젝트 관리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서로의 구성을 비교해 보면 구표준인 ISO 21500에서는 4개의 챕터로 나눠서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이 추가됩니다. 39개의 프로세스를 10개의 주제 그룹과 5개의 프로세스 그룹으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새로운 표준인 ISO 21502에서는 7개의 챕터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맨 마지막 나오는 6번, 7번 챕터에서 나오는 내용이 실무를 기반으로 하는 기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8개의 통합 프로젝트 관리 실무와 17개의 관리 실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인 용어가 되는 프로세스와 프랙티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먼저 프로세스는 프로젝트에 수행되는 모든 일들을 연관된 일들로 모아서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프로세스를 그룹으로 묶어서 5개의 프로세스 그룹으로 나눠서 프로젝트 관리를 합니다. 5개 프로세스 그룹은 착수, 기획, 수행, 관찰 및 관리, 종료 프로세스 그룹입니다. 프로세스는 연관된 일들을 모아놓은 것이며 하나의 프로세스에는 필요한 투입물과 결과로 얻게 되는 산출물이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해 어떤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리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재료들이 투입물이 되며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거쳐서 완성된 요리가 산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요리에 여러 가지 일들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고 순서와 어떻게 해야 하는 것들도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관리 기법을 이렇게 정해두는 것이 프로세스 중심의 관리 기법입니다. 프로젝트에서 수행되는 일을 how를 강조하여 원칙적이고 이론적인 관리 기법, 즉 프로세스 관리 기법에서 what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여 practice라는 호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practice라는 말은 실무나 관례, 관행이라는 뜻이지만 현실에 맞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정해진 원칙적인 관리 기법에서 현실에 맞는 관리 기법으로 변경이 된 것이며 용어를 practice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프로젝트 관리 기법에서 프로세스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너무 프로세스라는 틀에 매달려서
융통성이 없는 관리를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프로젝트 자체보다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던 원인과 프로젝트의 결과에서 얻으려고 했던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지만 통합 프로젝트 관리 실무에 대한 설명입니다. 프로젝트에 관여되는 지휘 명령 계통을 4가지 수준으로 나눠서 각 수준의 관리자의 연관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제일 상위에 있는 스폰서링 오가니제이션은 프로젝트를 필요로 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건설에서 프로젝트 오너나 발주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시공회사에서 계약에 의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면 시공회사 그 자체가 바로 스폰서링 오가니제이션이 될 것입니다. 프로젝트 스폰서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휘하는 상급자가 되는 것으로 프로젝트의 외부의 지휘자나 지시자입니다. 만약 건설 현장이라면 본사에서 현장을 관리하는 중역이나 본부장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종료까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워크 패키지 리더는 프로젝트 매니저에게서 위임받은 해당 작업에 대한 책임자를 나타냅니다. 프로젝트가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그러한 것이죠. 외부의 간섭과 지원에 대한 내용을 표시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니지먼트 프랙티스입니다. 앞의 내용을 이해하여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관리 기법에 대한 내용으로 이 표준서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원래의 구표준서에서 구분하고 있던 10개의 지식 영역은 통합, 이해관계자, 범위, 자원, 시간, 원가, 리스크, 품질, 구매, 정보관리입니다. 10개의 지식 영역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통합은 앞의 챕터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9개의 지식 영역은 그대로 옮겨가면서 17개로 늘어난 것입니다. 늘어난 분야에서 이슈는 리스크와 혼동을 하기 쉬운 주제입니다. 리스크는 불확실한 사건을 사전에 관리하는 것이고 이슈는 발생된 문제에 대한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변경 관리는 프로젝트 수행에서 변경할 내용에 대한 검토와 이것이 다른 것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리입니다. 구표준에서 정보관리나 의사소통으로 사용되었던 커뮤니케이션은 새로운 표준에서는 3개로 나눠졌습니다. 정보관리와 보고, 홍보의 3개의 항목으로 나눠졌는데 구표준에서는 이런 내용 전체를 커뮤니케이션에서 관리했습니다. 정보관리는 현장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보관, 검색, 전달에 대한 관리이며 홍보는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홍보와 요구사항의 취합 등이며 보고는 실적에 대한 검토와 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조직 및 사회 변화에 대한 적응도 하나의 항목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교훈은 레슨즈 런드이며 프로젝트 수행 중에 얻게 되는 다른 프로젝트나 프로젝트의 미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한 관리입니다. 새로운 표준에서는 보다 넓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시했으며 문장 표현이 무엇을 하라에서 무엇을 하는 업무라는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관리해야 하는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방법과 기법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과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에 대한 변경이 새로운 표준의 주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